이번 시간에 준비한 자료는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문제를 풀자 이겁니다. 자료 해석 영역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로망 중에 하나죠.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문제 풀자. 얼마나 좋습니까? 자, 실제 2018년 3월 대구 특강에 참여했던 학생이 수업 도중에 쉬는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터디 하는 친구 중에 문제를 눈으로 풀더라. 자료 해석 문제까지 연필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눈으로 풀더라 이겁니다. 거기에 정답률까지 높아서 우리는 부러워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뭐하니? 이미 근로복지공단 가서 일하고 있답니다. 너도 그렇게 해야지 자식아. 내가 여기까지 왜 왔니? 이와 같은 방식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온 거 아니니? 맞습니다. 자료 해석 문제 눈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좋겠죠. 시간도 절약하고 정답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핑이라는 것을 또 내가 얘기합니다. 그룹핑. 자, 내가 설명 좀 할게요. 내가 무엇인가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키워드라고 생각되는 정보를 쭉 찾았더니 이렇게 도출했더니 약 30개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이 30개를 그대로 나열하면 상대방 이미 다른 짓 하고 있습니다. 집중 못 한다는 얘기죠. 카톡합니다, 되게. 그래서 무엇인가의 특징, 무엇인가의 기준, 무엇인가의 성격 가지고 서로 묶을 수 있습니다. 묶을 요소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됩니다. 그러면 A라는 대표 선수, B라는 대표 선수, C라는 대표 선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던지면 상대방이 아 하고 딱 받아들입니다. PT 할 때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 그룹핑이라 그러는데 이 그룹핑 개념을 문제풀이에 응용하자는 거예요.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선택지가 있다. 그러면 선택지, 자, 묻기를, 위에 발문에서 묻기를 적절한 것을 물었다면 적절한 것은 only one이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아야 되죠. 이렇게 그룹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료 해석은 항상 발문에서 체크하고 바로 선택지로 가야 합니다. 지문 가면 안 됩니다. 선택지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선택지 진술을 보십시오. 진술. 계산행과 해석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택지 진술을. 뭐가 계산행이냐면 4번 보세요. 3,700만 원 이상이었겠다. 세레나데 법무제전 정가 얼마, 할인율 어떻게, 몇 장 팔았어? 이렇게. 그러면 계산해야 되죠. 이게 계산형 진술입니다. 해석형은 뭐냐면은 1번을 보세요. 기본 50% 이상 할인한다. 할인율 보니까 50% 이상이네요. 전부. 할인율이 너무 큰 것 같다. 이게 해석형입니다. 그 자료 해석은 선택지를 계산형 진술과 해석형 진술로 표시를 해놓고 보면 답은 툭 튀어나오는 거죠. 어느 게 더 시간이 적게 걸릴까요? 당연히 이게 적게 걸리죠.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형 표시해놓고 뭐야 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답은 4번. 이거 어느 세월에 계산할래요? 내가 하는 말 내 방식대로 표현하면 씨바 이거 어느 세월에 계산해 이겁니다. 이게 바로 자료 해석의 특징입니다. 특징. 피셈 문제든 NCS 문제든 같아요. 자,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B번. 자, 코레일 예시 문제. 지난 8월에 서류 통과자들한테 이 문제를 줬던 거죠. 자, 발문에서 체크하고 표가 있으면 항상 제목과 단위는 체크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안 봐도 됩니다. 이것만큼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하는 말, 자료 해석은
표의 제목과 단위를 꼭 체크해야 된다. 지금 죽더라도 제목과 단위를 읽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것만 보고서도 답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목을 봤습니다. 재무제표. 단위를 보면은 단위의 억원, 퍼센트, 실수와 비율이 혼재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만 체크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선택지로 가는 겁니다. 선택지 보면서 계산형과 진술형, 계산형과 해석형으로 나누는 겁니다. 눈에 딱 들어오죠. 계산형. 90% 미만이야. 평균 부채 비율은 90% 미만이야. 이 얘기는 이거 전체 10년간, 자, 10년간 이거 다 더해서 평균값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거 계산이죠. 그럼 진술이 가장 짧은 게 2번. 보세요. 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했다. 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2008년이다. 부채 비율.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차이값을 보는 거잖아요. 여기는 거의 40%포인트 증가했네요. 나머지는 이렇게 40%포인트 이상 높아진 거 없네요. 맞네요. 이게 바로 해석행위입니다. 5번. 자산과 부채는 2009년부터 2009년 자산과 부채 2009년부터 점차 꾸준히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니 없니 하고 묻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걸 보면은 꾸준히 증가했네. 지속 증가했네요. 맞네요. 해석형. 그러면 답은 3번 정해지는 거죠. 이게 그룹형의 힘입니다. 그럼 10초입니다. 자, 10번 피셋 문제입니다. 자, 표를 보세요. 월 평균 지출 비용 분포입니다. 단위 퍼센트입니다. 여기는 실수값이 없습니다. 몇 명, 얼마 금액 이처럼 사람 수 금액처럼 실수가 아닌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보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했듯이 선택지에 쓰인 보기의 기호 횟수, 사용 횟수를 세는 겁니다. 이게 그룹핑. 가장 많이 쓰인 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니은 1번, 2번, 3번, 4번. 디귿은 하나, 둘, 셋, 넷. 리얼은 하나죠. 그럼 니은과 디귿이 키워드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인 놈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제 보기에서 니은과 디귿 가운데 어느 것을 볼 거냐. 자, 니은과 디귿 가운데 어느 것을 볼 거냐. 진술이 짧은 걸 먼저 보십시오. 그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디귿을 보는 겁니다. 남성 1인당 이동전화 월 평균 지출 비용. 자, 퍼센트로만 구성된 표를 통해서 금액, 실수값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디귿이 틀렸네요. 디귿이 틀린 걸 체크하면 답은 1번이네요. 실제자 공식으로 만들면은 평균이기 때문에 N 조사 대상자 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남성 전체 조사 대상자 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없죠. 공식을 만들 수 없네요. 틀렸네요. 10초도 안 걸리죠. 이걸 익히라는 겁니다. 자, D번 행정고시 문제입니다. 발문에서 총 운송비를 최소로 할 수 있다. 그 입지 지점을 고르라는 겁니다. 산업입지론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나오면 학생들 반응이 딱 두 개로 나눠져요. 자, 로봇에 대한 문제 나왔다. 건보시험 치는데 발전소 발전 양식 관련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서 묻기를 발전 양식 관련 이론을 공부해야 되느냐, 로봇에 대한 이론을 공부해야 되느냐 하고 묻습니다. 자, 이 지원자 A입니다. 지원자 B를 보세요. 같은 로봇, 같은 발전 양식에 대한
문제를 받았습니다. B의 반응은 뭐냐면은 로봇의 성능을 평가하는 문제였다. 발전 양식을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선택하는 문제였다. 누가 합격할까요? A와 B 가운데. A 합격 못합니다. 추구나 공부만 해야 됩니다.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NCS는. 앞에서 산업이치론 다뤘다. 산업이치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깨쳐야 합니다. NCS 문제의 특징이 뭐냐? 무엇인가 주고서 무엇인가 판단 기준을 찾아서 답을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요구하는 조건은 뭡니까? 최소를 한다는 겁니다. 산업 입지 이론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톤당 운송비를 보세요. 나무 2, 흑연 5, 연필 2. 그러면 가장 많이 드는 요소를 최소화시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영어로 만들어 붙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흑연 산지에다가 공장을 만들면, 건립하면 흑연 운송비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운송 비용은 최소가 되는 거죠.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산하지 않고 답을 정할 수가 있죠. 이거 조금 무시하십시오. 언제 볼 겁니까? 이걸 보라는 얘기예요. 로봇을 갖다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발전 양식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산업 입지론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 판단 기준을 찾아서는 답을 정하면 되는 거죠. 이것을 갖다 수평적 사고라 그럽니다. 문제해결 시간에 사고력 영역에서 분야에서 이걸 다루게 됩니다. 다른 시각으로 봐라. 언제 계산하고 있을 거니? 산업 입지론 공부할 거니? 어느 세월에? 나쁜 거 아니니까 해라. 근데 어느 세월에 다 하고 있을래? 이겁니다. 2번 보세요. 자, NCS 예시 문제입니다. 제목 단위 체크하고 만원 H. 이게 뭐죠? 단가 개념이죠. 그죠?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선택지를 갖다가 계산행과 해석행으로 나누는 겁니다. 1번 보세요. 12만원 계산해야 나옵니다. 1만원 계산 차이니까 계산해야 되죠. 3시간 대화한 비용 2시간보다 적게 든다. 비교해야 되니까 계산해야 되죠. 4번 보세요. 시간 단가로 치면 단가. 그래서 비고에 3시간 이상 대관 시 20% 할인을 합니다. 자, 단가는 어쨌든 간에 이 표를 통해서 단가는 앞에서 나왔듯이 시간분의 금액이죠. 자, 2시간 사용할 때 단가, 3시간 사용할 때 단가 있는데 3시간 사용 시 20% 할인해주고 여기는 할인해주고 여기는 할인 안 해준답니다. 그러면 단가는 여기가 당연히 저렴하죠. 이게 해석입니다. 그럼 답은 4번이야죠. 어느 세월에 이거 다 계산하고 있을 겁니까? 의사소통 영역 시험에서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바보, 자리해석 영역 시험에서 계산하는 바보, 딱 둘입니다. 둘. F번, 자, 피셈 문제 원문이자 교통안전공단 그리고 산업단지공단에 나왔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2017년에 나왔고 산단은 2018년에 나왔습니다. 여기 있죠. 자, 체크하고 가장 적은 사원, 월간 생산량이 가장 많은 사원과 가장 적은 사원은 각각 누구인가? 여기서 표 제목을 보십시오. 1인당 월간 생산량입니다. 이게 무슨 개념일까요? 평균이잖아요. 1인당. 그래서 이걸 갖다 개념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평균을 갖다가 연결하는 사고력을 개념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럼 평균의 뜻은 어쨌든 간에 분모에는 사람 수, 여기 사람이니까 사람 수가 돼야 되고 분자에는 생산량 X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설명에 따라서
15는 A가 되고 14는 두 번째 B가 4원에 들었으니까 A 플러스 잘못했군요. 2분의 A 플러스 B가 돼야 되죠. 14는. 그러면 12는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돼야 되고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실제 오프라인 시간에 공식을 만들어 봐라 했더니 공식만 적는데 평균 3분 나왔어요. 이거 어느 세월에 풀려요. 공식 만들어서 연립방정식 5개 풀어야 하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가중평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원래는 자 A, B, C, D, E 사원들 전체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생산량을 다 체크했겠죠. 이걸 산술 데이터 표에 따라서 산술 평균을 구했습니다. 산술 평균 구한 값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읽느냐? 가중평균으로 읽으면 되는 겁니다. 가중평균. 그래서 가중치의 뜻은 상대적 중요도. 화살표를 그려봐라. 어쨌든 시간의 흐름이 있지 않니? 자, A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혼자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고 혼자이기 때문에. 잘하는지 못하는지 비교 대상이 없죠. B는 B가 참여하면서 둘의 평균이 내리막, C가 참여하면서 평균을 깎아먹고 있고 D가 들어오면서 평균을 유지시키고 있고 버티고 있고 E가 들어오면서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5명의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면 어떤 놈이 일을 가장 잘할까요? 그래서 내가 놈으로 봐라 그랬습니다. 놈 문제. 5명의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는 놈이 일을 제일 잘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못하는 놈은 기울기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가장 크다, 가파르다. 그 놈이 지금 여기서는 일을 제일 못하는 거죠. 그래서 E와 C가 돼야 되죠. 제일 잘하는 놈은 E이고 제일 못하는 놈은 C. 그래서 산술평균과 가중평균이라는 개념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을 갖다 공부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간단하게 익혀주면 되는 거예요. 산술평균은 계산해서 평균 구하는 거고 n분의 x를 구하는 게 산술평균이고 가중평균은 무엇인가 상대적 중요도라는 개념 가지고 보는 거죠. 이 5명 가운데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는 놈은 누구일까요?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E가 나오죠. 실제 계산하면은 E가 가장 크게 나옵니다. 이거 계산하면은 시간 많이 걸려요. 자, 집어 문제는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감염되면 나무가 죽는다 뜻이죠. 고사율이 나왔습니다. 피셈 문제. 그러면 관계를 보는 겁니다.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상관관계, 영향을 주는. 그래서 인과관계는 A가 일어나면 B도 일어난다. 원인 결과. 상관관계는 A가 일어나면 B도 일어날 확률이 높다. 확률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 뜻만 익히면 되는 거예요. 소나무 재선충은 독립변수입니다. 지 혼자 생긴 거죠. 이것에 영향을 받는 소나무, 감염되고 죽다. 이 종속변수죠. 자, 이 개념을 이해했으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네.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상관관계. 여기서 비롯된 학문이 바로 해기분석입니다. 해기분석 3학점짜리 1학기 공부하십시오. 좋은 겁니다. 빅데이터의 근간이 되는 이론입니다. 그 어느 세월에 할래요.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따진다. 그러면 그냥 0에서 우상향 대각선 줄을 걷는 겁니다. 만나는 놈은 그제가 답이에요. 해기분석 이론 가지고 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론, 해기분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우리는 해기분석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본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본다. 그러면 우상향 대각선을 꺼버리십시오. 이렇게 만나는 놈이 거제입니다. 실제 거제를
1600으로 둡시다. 계산하기 쉽게. 1600 감염률이 거제 50%네요. 그럼 800이죠. 여기서 고사율이 또 역시 50%네요. 그래서 나누면은 400그루.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하는데 시간 3분 걸립니다. 이거 하나 문제 풀기 위해서 3분 투자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리를 익히고 그 원리를 가지고 상황에 맞게끔 대응해주는 능력을 요구하는 게 NCS입니다. 이렇게 접근하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틀을 갖다가 강조합니다. 틀, 기본 원리를 갖다가 익히고 그에 따라서 적응, 문제에 적용하는 스킬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적성의 문제와 NCS 문제 차이점 또 깨달아야 되고요. 적성의 문제는 암기한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만듭니다. 적용과 관계없는 것은 이거 암기해야 되잖아요. 조선시대 실학자 적야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암기해야 되죠. 그 지식이 없으면 찍어야 되잖아요. 그 답은 4번. 방개수력의 저자는 유행운입니다. 그럼 NCS 문제는 발문을 보세요. 4개의 신체 기관 가운데 어느 것을 울려야 하는가 묻고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가운데 어느 것을 울려야 하나, 울림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이 카페 올려놨더니 80%가 눈을 선택했어요. 눈을 울립니까? 아니잖아요. 눈은 보다, 코는 맞다, 숨쉬다, 입은 먹다, 말하다, 역시 숨쉬다, 귀는 듣다, 울리다. 이걸 찾아야 되는데 자꾸만 암기식으로 접근하니까 거의 80%가 눈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이론이 숨어 있습니다. 이론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론이 없으면 그 문제를 위한 문제예요. 자, 뇌과학에서 실제 사람이 하루에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을 전체 100을 뒀을 때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정보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신체 기관은 뭘까? 눈입니다. 80%를 차지합니다. 눈이. 귀가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뇌를 자극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뇌를 더 많이 자극할까? 뇌과학에서 귀가 80%를 자극한다 그럽니다. 이게 바로 파레토 법칙이죠. 소수가 다수를 지배한다. 이 이론이 숨어 있는데 파레토 법칙을 가져와서 문제 풀라는 거 아니잖아요. 울림의 대상, 울리다 대상 찾는 거잖아요. 귀. 그래서 이런 또 하나 또 연결하면은 귀에는 달팽이관이 있습니다. 달팽이관 진동이죠. 진동하는 역할. 그 진동, 진짜가 울리다의 뜻이잖아요. 이게 NCS입니다. 로봇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해서 로봇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발전 양식 관련 문제가 지문이 나왔다 해서 발전 양식을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달팽이관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울림의 대상이 뭔지 찾아라는 거잖아요. 이게 NCS 문제인데 자꾸만 암기식으로 접근하면 죽으라 공부만 해야 합니다. 어느 세월에 공부하고 있을래요. 그래서 공부하는 틀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 틀에서.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겁니다. 자료에서 또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 익히면 됩니다. 대신에 가장 기초적인 이론에 대한 공부는 해줘야 돼요. 원리니까. 이 원리에 대한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킬을 갖다가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답률이 높아집니다. 왜? 주관적 접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겁니다. 화이팅하십시오. 감사합니다.